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칩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세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는 거는 끝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 반도체 칩들, 장비업체들 있죠. 이제 바닥을 다지고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자, 이 영상이 찍힌 바로 다음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질문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 이제 한국 증시랑 미국 증시 점검부터 한번 해주신다면요. 다 아시다시피 네. 12월 초순에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게 최저점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코스피가 2,36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52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2,520포인트. 예, 그러니까 오늘 소폭 뭐 약보합인데 그래도 아무튼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2,400도 위협받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바닥 대비해 가지고 100포인트 가량 코스피가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이제 그 어지럽지만은 그래도 시장은 그 충격을 다 흡수를 하고서 그러니까 1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가 최저 바닥이다라는 그거를 이제 나타내 준 거고. 그렇죠. 미국 주식은 2,000포인트 넘었다가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0포인트 넘었다가 한 1,000포인트가량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에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라 그래가지고 트럼프에 대한 그 기대 심리로 해서 나스닥이 이제 급등을 한 그 상태에 지금 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트럼프 2기죠, 2기가 출범을 하면서 내일 미국은 이제 휴장이에요, 휴장. 그리고 우리는 일단 다음 주부터 이번 주 금요일을 이 마지막 장으로 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 휴가에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관망 상태로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얘기해서 트럼프부터 먼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죠. 그래서 오늘 사실 코인 가격도 굉장히 급등락세가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증권 시장은 취임식과 함께 트럼프 당선인의 말과 행정 명령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 이 행정 명령도 되게 중요한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는 뭐 그거는 벌써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예비적으로 주가가 떨어질 섹터 뭐 이런 쪽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 보복 관세하고 그 일단은 이 불법 이민자들 이제 추방시키는 거하고 뭐 이런 것들이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될 거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아직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래서 미리 반영이 돼가지고 그 코인 관련 주식들은 급등을 했었고 또 비트코인 가격 자체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에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때 320불에서 480불까지 아주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조금 조정 중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벌써 우리가 트럼프가 당선된 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반영이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이게 반응을 할 건가 이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지금 오늘 비트코인이 또 신고가를 쳤더라고요. 신고가 쳐서 원화 기준으로는 장중이라 말하기도 웃기네. 비트코인 늘 장중이니까. 이런 6천도 돌파했었는데 이게 내일 트럼프가 취임식을 하는데 미국 주식이 휴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이 어쨌든 취임과 투자와 이렇게 연동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주식시장은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코인 시장이 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더 훨씬 더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이게 오르든 떨어지든.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커질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으라는 얘기. 그러니까는 내일 취임식 과 동시에 그동안에 상승됐던 것들은 이제 보통 떨어지는 게 맞는 건데 코인은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고 거기는 또 설렁설레하고 이번에도 좀 떨어졌었잖아요. 떨어졌다가 오늘 뭐 갑작스럽게 다 치고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이슈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이 조금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모든 상품 가격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투자하기가 불편한 게 사실이고 우리 김 작가는 팔았어요? 팔았다가 다시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팔랑팔랑 되고 있습니다. 그게 팔랑팔랑 될 수밖에 없지. 이게 네.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는. 힘들어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갖고 있다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이 올라가면 그냥 확 줄이는 거예요. 그 일정한 금액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트레이딩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많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낙폭이 있을 때는 조금 매수를 하고 그렇다고 확 늘리고 그러지는 말고 그러다가 오늘처럼 이제 급등을 하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조금 비중을 줄이자. 그런 얘기죠. 자, 2024년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바톤을 브로드컴, 팔로티어 같은 주가가 그 바톤 이어받았는데 자, 앞으로 올해 이제 AI 사이클 중심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옮겨간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좀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인공지능 어떤 관점에 투자해야 될까요? 한두 달 됐죠, 벌써. 그러니까는 벌써 나온 지가 꽤 돼서 주식은 전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들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추가적으로 못 가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라간 쪽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일순간 매수가 들어오고 이제 그러는 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도 좀 불편하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150불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다가 급락을 해가지고 요번에 떨어질 때 130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32불 뭐 그러다가 지금 138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 150불 이상으로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로 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말씀하신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가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AI 칩들 있죠. 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주식은 상대적으로 그 안 올라갔던 주식들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그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호재로 인해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반도체 있죠. 그쪽에서 이제 급등세가 나왔었던 거고. 제주 반도체 좀 상한가 쳤네요. 예. 그런데 이것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오랫동안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온 디바이스 관련 그 칩이잖아요. 그래서 38,000원까지 갔던 주식인데 그러니까는 뭐 거의 3분의 1 떨어진 거죠. 3분의 1. 7,7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는 10,000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원래 그 올라가기 전에 지금 2025년이니까 2023년 있죠. 이럴 때만 해도 하반기에 5,000원도 채 안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이렇게 턴을 하고 그랬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팍팍 튀고 그러지는 못할 거고 또 조금 올라갔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가 정별로 바뀌면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다른 국내 칩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칩들은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꽤 많이 올랐는데 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거기도 불편해요. 투자하기도 조심스러워. 저는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00불 밑으로까지 떨어졌다가 100불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거기 이 변동성이 좀 꽤 있어요. 가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5%, 10% 이렇게 변동성이 있으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추세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가는 거는 끝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 반도체 칩들, 그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빼고서 장비업체들 있죠. 스몰캡에 있는 반도체 주식들은 그동안에 이제 심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 요거 말고도 이제 퀄리터스 반도체 뭐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도 엄청 많이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 보면 주봉을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그래프가 좀 괜찮아진 거죠. 이제 자리를 잡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관심 있게 봐둘 만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역별로 이렇게 흐르다가 이제 턴하고서 정별 자세를 맞으니까는 떨어지는 거는 제한적이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보니까는 기술적으로 좀 잘 보셨다가 투자에 나서면 수익이 어느 정도
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필옵틱스라고 한번 쳐볼까요? 이런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그래프가 이게 정배열로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격이 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추가로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리기판 관련 주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리기판에 장비 공급하는 건데 이것도 주봉을 보면은 과거에 여기서 엄청 많이 떨어졌던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다가 바닥 대비해서는 거의 더블 올라온 거죠, 지금. 그 1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만 원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반도체 칩 관련 주식들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식으로 한번 많이 떨어지고 재료가 괜찮고 기업이 괜찮은 종목들은 한번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들이 있어요. 자, 코스닥이 지난해 부진을 듣고 전 세계 주요 지수 중 어제까지 이제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연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연초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그 코스피하고 맞물려 가지고 코스피도 역시 그 2,400이 깨지느냐, 그래서 2,350까지 가지 않느냐, 뭐 그랬는데, 결국에 2,400을 디딤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100포인트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거하고 걔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경제도 나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기업의 기본 가치 있잖아요. 기업의 기본 그 가치에 맞춰가지고, 2,400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700포인트도 안 됐었거든요. 이때 보니까 절대적으로 너무 싸다고 느껴져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한 건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국 같은 경우 중국도 경기가 되게 나쁘잖아요. 그 내수도 나쁘고 그러는데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해가지고 한 40%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럼 엄청 많이 올라온 거죠. 홍콩 H 지수가 5,000포인트였는데 지난번에 그 이제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해 가지고 8,0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7,000포인트대 있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이제 경기가 나쁘고 경기가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위태롭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경제 사이즈는 외형적으로 조금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악인 상태에서 2,400 정도 되면 요번에는 이제 매수할 게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원체 싸게 보이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6% 정도 이제 상승을 한 거고 실력이 좋아서 쭉 가는 건 아니니까는 이게 지수가 계속해서 갈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죠. 개인과 외국인 모두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을 최근에 대량으로 좀 매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바이오를 매수한 거는 선별적으로. 그게 보면 이제 바이오 전체를 매수한 게 아니고 그게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다 보니까는 섹터로 따지면 바이오 섹터에 매수한 게 이렇게 드러나게 보이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첫 거래인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개인의 순매수액이 높은 종목 순위에는 알테오젠이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1위기 1인데 올라간 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이거는 원체 좋은 적인데 4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7만 원대. 요때는 지난달에 그 계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그때고 지금 31만 8,500원. 그러니까는 가능성이 괜찮을 거로 봐요. 이 회사는 원래 그 ALTB4 원천 기술 특허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거로 인해 가지고서 엄청 많이 올라온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는 지난해 초반에 20만 원도 안 됐었는데 배 이상 올라왔던 건데 그게 유효하다고 믿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이때 떨어질 때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때 물론 다른 쪽에서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한번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매물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쭉 갖고 있던 분들 그때 이럴 때 우리가 방송을 한번 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모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73만 원인가 이렇게 제시를 해가지고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 떨어졌네요. 근데 그 연구원 욕은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너무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2위 종목 개인 순매수 HLB라고 합니다. HLB는 요번에 뭐 항소제약에서 뭘 이렇게
했던 날이 이제 이날이에요. 시간에 급등을 했다가 이날 오히려 고점이죠. 이게 초점이 고점이고 이렇게 하는데 HLB 되게 어려운 주식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난번에는 여기에서 보류를 했다가 가지고 또 급락을 했던 여기에서 급락을 했다가 또 다시 회복이 됐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 그래서 저는 안 좋아하는 회사예요. 안 좋아하는. 자, 리가캠 바이오가 개인 매수 4위 종목. 리가캠도 지난번 떨어질 때 알테오젠하고 같이 떨어진 거거든요, 이때. 근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 9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10만 원 밑에 떨어졌다. 역시 엄청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는 항체 약물 접합제 후보 물질 있다 그러는데 아무튼 투자자분들이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알테오젠 이런 것들 시가총액이 큰 것들 이걸 어떤 것들을 매수를 하다 보니까는 바이오 섹터를 매수가 많구나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자, 돼요. 올해 들어 또 외국인의 순매수액 바이오 상위에는 파마 리서치가 2위라고 하네요. 이 파마 리서치도 되게 무거운 주식이에요. 천천히 올라가고 이 주식은 연어 정소에서 축출한 원재료가 있거든요. 요거로 인해서 미용 재생 사업 이런 거를 이제 하는 회사인데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것도 시가총액이 큰 주식이고 아무튼 이것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종목이기 때문에 금방 뭐 무너지고 이럴 건 아닌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7% 떨어졌으면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네. 자, 또 3위에는 삼천당지예요. 이것도 많이 올랐어. 이거는 심지어 88,000원, 88,000원에서 지금 172,000원이니까는 저점 대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요 비상계엄 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기 대비해서는 배 올라간 거예요, 배. 추가로 더 갈 수 있는 건지. 결국에는 뭐 어떤 신약에 관한 것들이겠죠,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건 별로 안 좋아해서. 회장님 요즘에 투자하시면서 가장 큰 고민은 뭐고 요즘에는 현금 비중과 추가 매수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계신가요? 되게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지수가 100포인트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좀 제가 좋게 봤던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에 딜레마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주에서 일부 주식들이 이제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섹터가 빤히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리기판을 비롯한 일부 반도체 업종 이런 식으로 이제 국한돼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 매수한 것들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에서는 일부 종목에서 이제 저도 역시 수익을 조금 크게 냈었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간 것 중은 매도를 하고서 좋은 섹터인데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쪽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거 현금 비중이 얻은 때는 적었다가 얻은 때는 많았다가 그러니까는 쭉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트레이딩 개념으로 어떤 쪽에서는 좀 수익이 난 쪽은 이제 현금을 이제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고 그때 살아서 이제 시장 보고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인도에서 조선기업에 대한 협력 요청이 이어지면서 조선주들이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죠. 대표적으로 HD, 현대중공업. 이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 여기 저기 어디에 가서 한 게 아니고 그때 요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점을 치고도 떨어진다 그랬는데 역시 이것도 요때가 최저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하고서 뭐 그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조금 쉬었다가 지금 조금 고점에서 조금 수그러들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21선이 있으니까는 30만 원이면 또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고점에서 많이 떨어진 것도 없죠. 이게 장중 고점이 31만 9,500원인데. 조금 떨어진 거죠. 예, 떨어진다고 하기도 그렇죠. 뭐 5%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스몰캡에 있는 윌슨이라고 있는데 다 여기가 저점이었거든요. 그때 계엄일 때가 저점이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예, 하나오션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3,000원 차이가 나거든요. 49,000원, 48,800원 여기였다가 52,700원까지 올라가다가 종가가 51,800원이니까는 이런 거는 조금 쉬면 충분히 살만하죠, 이게. 근데 11선도 타치를 안 하고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일부 조선 기자재, 조선 기자재에는 앞으로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조정받는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이렇게 보셔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거는 거의 없어요. 많이 떠 있는 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좋아하는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 있고 저기에 쉬어야지 좀 들어갈 텐데 여기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되게 불편한 상황.